요즘 들어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퇴근길이면 짧게라도 한 통씩 걸려오던 전화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먼저 걸지 않으면 며칠씩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식탁 옆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뉴스를 켜놓고 앉아 있어도 귀는 휴대폰 쪽으로 가 있었고 화면이 켜질 때마다 아들 이름이 뜰까 기대하며 들여다봤지만 대부분 스팸 전화나 문자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일 퇴근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 저 지금 막 회사 나왔어요 하며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우리 팀 프로젝트 결과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하며 신나서 얘기하기도 했고 후배가 실수해서 제가 뒤처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하며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전화를 끊고 나면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했네 하며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손주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작은 손주가 태권도 띠를 땄다며 영상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꼭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우리 애가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어요 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애들 데리고 가서 밥 한번 드시죠 하며 약속을 잡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따라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인가 그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길래 바쁜가 보다 했고 3주가 지나자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50이 넘으면 회사 일도 많고 집안 책임도 무거운 나이니까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5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받았는데 목소리부터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는 말투가 예전과 달랐고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대답은 짧았고 예전처럼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며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에 울리지 않던 첫날의 전화, TV를 켜두고 휴대폰만 보던 저녁, 손주 이야기 없이 지나간 주말,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전화를 걸면 벨소리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받아도 지금 바빠서요 하며 금방 끊었고 나중에 다시 걸겠다는 말만 남긴 채 끊기는 날들이 반복되었는데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날이면 더 그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을 했는데 김노인은 딸이 주말마다 찾아온다며 어제도 왔다 갔는데 반찬을 한가득 해다 놔서 일주일은 먹겠어 하며 자랑했고 이 노인은 아들이 이번 달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줬다며
효자야 효자. 내가 뭐 부러울 게 없어. 박노인은 손주가 전교 3등을 했다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 똑똑하지.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 하며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엔 나도 자랑할 게 많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뿌듯해했는데 요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좋겠네 하며 남의 자랑만 들어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아드님한테서 연락 자주 와. 그 질문에 나는 뭐 바쁘니까 자주는 못하지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내가 전화한 게 전부였고 아들이 먼저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나. 밥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전화할 시간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하며 투덜거렸지만 집에 도착하면 그런 마음도 접었고 그저 TV 앞에 앉아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손주 이야기, 대학생이 된 큰손주 이야기까지 예전보다 말을 아끼는 아들을 보며 괜히 나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운함은 말없이 쌓였습니다. 저녁마다 루틴처럼 반복되는 휴대폰 확인, 복지관에서 듣기만 하는 자식 자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겠지. 자식은 다 그런 거라고.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뒤로 물러나는 게 순서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섭섭한 마음까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들을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아들, 이제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아들, 그렇게 마음속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한테 자주 전화하지 못했고 명절에나 찾아뵙곤 했는데 아버지는 늘 괜찮다, 바쁜데 뭐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 마음도 이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나도 그랬으니까 아들도 그럴 수 있지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고, 아들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밥 한번 먹어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좋다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집 근처 한식당이었는데 아들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느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뭔가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냐?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웃었지만 눈에는 힘이 없었고 말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복지관 나가고 TV 보고 그렇게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요즘 뭐 하냐? 그냥 회사 다니고 그러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회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오늘은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역시 여기 음식이 최고예요 하며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기계적으로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도 빨랐고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건성으로 먹었으며 계속 시계를 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 급한 일 있냐? 자꾸 시계를 보네.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며 전화를 받았고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바쁜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밥을 다 먹자마자 아들은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며 서둘러 나갔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무거워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아들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밥 먹을 때 힘없이 웃던 모습, 시계를 자꾸 보던 모습, 휴대폰 전화 받고 난 뒤 더 굳어진 표정,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너무 내 서운함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아버님 사실은요 하며 그동안 아들이 겪고 있던 일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대요. 팀장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이 그 일까지 떠안게 됐고 상사한테는 매일 압박받고 밤 10시 전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며느리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나가고 일요일에도 오전에 나갔다 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옆에서 보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네. 거기다가 큰애가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학원비며 뭐며 돈도 많이 들고 애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며느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작은 애는 사춘기라 요즘 말을 안 들어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집에 와서도 방문 닫고 나오질 않으니까 남편이 그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제도 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집안 경제도 사실 여유롭지 않아요. 큰애 학원비에 작은애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혼자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자기 얘기까지 하면 더 걱정하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화도 잘 못 드리고 만나도 괜찮은 척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문제와 집안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아버지인 나에게까지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끼고 연락을 줄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던 건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버거워서였습니다. 아들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내 서운함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내 서운함만 붙잡고 있었구나. 아들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단정하고 아버지 마음이 다친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미안함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아들한테 전화한 기록을 세어봤더니 5번이었고 그나마 제대로 통화한 건 2번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다 짧게 끊겼거나 받지 않았던 전화들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보며 그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밤 9시에 걸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하며 끊었고 2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3번째 전화가 그나마 좀 길게 통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아들한테 한 번이라도 무슨 일 있냐, 힘든 거 없냐 물어보지 않았을까? 괜찮냐는 말 대신 왜 전화 안 하냐는 서운함만 쌓고 있었을까? 아들이 바빠서요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핑계로만 들었는데 사실 정말로 바빴고 정말로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하려 하지는 않고 그저 내가 섭섭하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지난 식사 자리에서 힘없이 웃던 모습, 밥을 빨리 먹던 모습, 시계를 자꾸 보던 모습, 전화 받고 난 뒤 더 굳어진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담만을 더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은 내 마음만 옳다고 여길 때 시작된다. 절에 갔을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옳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건 무심해서라고 아버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거라고 내 서운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들의 사정이 있었고 아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려 하지도 않고 내 감정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만 주장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괴로움은 커진다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냐 물으니 아들이 네, 먹었어요 했고 몸은 괜찮으냐 물으니 네,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요즘 힘든 일 많은데 아버지가 몰라줬구나.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돼. 아버지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하며 말끝을 흐렸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통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고 나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았고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은 혹시 지금 나만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자식도 말하지 못한 사정을 안고 혼자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락이 뜸한 건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아집니다. 옛날처럼 자주 오지 않고 옛날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으며 옛날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서운함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식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감정만 앞세우는 건 아닌지. 자식도 사람입니다. 힘들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으며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부모가 서운함을 앞세우면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요즘 자식한테서 연락이 뜸하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먼저 전화를 걸어 요즘 힘든 일 없냐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남은 길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어르신의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인연도 함께 해주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